석회암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호주에 가면, 호주 서쪽에 가면 화산지대가 있으면 화산이 분출하면서 그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이런 성을 산산조각을 해요. 그러면 여감이 이렇게 각이진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강여감. 되게 유명합니다. 그 암석 중에 강여감. 여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석회암 같은 것도 그 초기 형태는 보기 어려운데 호주 서해안 쪽에 가서 내가 직접 본 건데 바닷가 해변에 석회암이 되면 이 기본 재료 형태들이 뭔가 사라지는데 사라지기 전에 요런 것들은 석회암이 있어요. 그런 부분요. 그대로 귤 껍질, 산호 껍질 그대로 다 보여요. 이제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압력을 더 받으면 형태가 없어지죠. 그래서 석회암에서 대략 그 압력이 조금 높고 온도가 한 400도쯤 되면 석회암이 대리석으로 바뀌어요. 대리석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대리 지방에 그 석회암이 많이 나서 대리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해 오는 대리석은 중국도 많이 하고 인도가 이러는데 요거는 대리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는 서울 지하철이요. 그 다음에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내가 아까 너무 일이 많아 좀 더 이야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우리가 갔던 그 식당에 바닥에 나 암모나이트를 봤어요. 그게 자, 앞으로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도시의 암석학이라 해갖고 이것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 암석은 이 단면을 잘라 보이는데 그 전부 다 그 그라인드가 패턴이 다 보여요. 그래서 뭐냐면 같은 에피소드가 아니고 영국의 그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컬렉션을 했어요. 그 석회암 대리석에서 나온 박편에 그 중생대 암모나이트 화석들, 그다음 조개류도 누피스트라는 조개류도 특이한 것들 많아요. 지금 고생물학을 해보면 그런 것들의 그 껍질이 귤 껍질, 굴, 오이스터 껍질 같은 거요. 근데 그게 단면이 나와요. 거의 이분만 해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이게 12m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도 3월달에 아이슬란드 가서 24일간 있었잖아요. 입에서 4편 찍는데 그 아이슬란드가 이거 비슷하게 자연으로 생긴 동물을 들어갔어요. 동물처럼 물을 들어갔는데 그때가 아이슬란드 우리가 갔을 때가 3월달인데 겨울이잖아요. 조심해요. 팁을 하는 거죠. 이건 동물라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저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와 했는데 뭐 떨어지는 거예요. 고도름이 1m짜리 고도름이 요에 10개에서 바뀌는 건데 이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형태도 있어요. 고현 이베 스테이크에 제가 나왔던 그 몽골편을 보면 그 현무암이 봄나무나 이렇게 주상절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육각형 패턴이 이렇게 도움이 나오고. 그리고 일리아드 원테는 전부 다 그렇게 고대사회는 릴리, 서정시. 그래서 릴리에서 서사시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인류가 초기에는 운문적 문장을 기술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산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산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리스에서 노모스가 나오면서 이제 철학들이 만들어집니다. 철학은 운문이 아니잖아. 법률 좋아하는 철학 이런 건 산문이고 그때 이제 대서사시가 나오는 거고 그 전에는 뭐냐면 운문은 좀 더 리듬이죠. 그 리듬이란 말은 좀 더 암송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감은 이게 강물에 의해 갖고 급류에 의해서 확 이렇게 압착이 되거나 그 다음에 화산폭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포인트 이렇게 봤을 때 이 단면을 이렇게 보갖고 이렇게 밴드 형태로 뭐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 가운데 색깔이 달라지면 이 화산 분출하고 좀 합니다.
아이슬란드 가면 화산 분출이 심지어 짧은 기간에 10년마다 일어나요. 그러면 이 청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나레이션 할 때 청을 막 헤아렸잖아. 그래서 화산 분출이 일어나갖고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 형태로 된 게 우리나라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강주, 그다음 하순. 강주하고 하순지대가 그 무동산하고 하순이 우리나라의 그 세계 지질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10년 전에 그쪽을 답사를 했는데 하순의 운주사의 천불천탑 있죠. 그 유명한. 그 천불천탑이 바로 뭐냐면 응결응예함이요. 자, 응결은 웰디드라 그러는데 응예함을 간단히 여러분 제주도 성산 일출 가본 적 있죠? 네. 가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단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 보면 뭐 이렇게 모래 비슷한데 아주 치밀하게 청이 나 있죠. 그게 이제 응예함들이요. 응예함은 회는 횟가루. 그 다음에 횟가루가 응결. 그럼 횟가루는 어디서 생기느냐? 화산이 분출하면 마그마 액체잖아요. 이게 대기적으로 올라가면 부피가 600%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파우더가 돼요. 파우더가 되는데 만약에 이 분출하는 산의 꼭대기에 산이 보통 2,000m, 3,000m 들어가면 만년설 있잖아요. 만년설청이 그 빙하 비슷하게 만년설청이 있고 그 밑에서 화산이 분출하면 마그마가 액체잖아요. 올라서 굳어지면서 물방울청처럼 되면서 가루가 돼요. 그럼 그 가루가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그 위에 빙하청이 녹겠죠. 그러면 가루하고 빙하 늙은 물이 본죽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준 액체로가 흘러내려요. 그걸 뭐라 하면 나르라 그래요. 이게 속도가 시속 100km요. 무서워. 그걸 매기겠네.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게 백두산의 실제 높이가 거의 3,000m쯤 됐어요. 우리가 내가 백두산 학습 탐사를 한 지가 한 10몇 년 됐는데 우리 그때 갔잖아. 2017년. 예, 우리 갔어요. 백두산이 위에 800m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흘러내려서. 아니 분출하면 자, 그 가다 쭉 올라가다가 팍 내린 게 아니고 그대로 굳어버려요. 점도는 굳어버려. 이렇게 하면 그걸 일본 후지산. 그 다음에 에사이토 성분이 조금 줄어들면 점도가 약간 죽처럼 돼요. 그러면 올라다 쭉 퍼져요. 약간 한라산. 그 다음 점도가 팍 떨어지면 설사. 고원. 그걸 홍수라 그래요. 근데 그 현무암이니까 현무암 홍수. 현무암 홍수를 이해하는 게 바로 중생대 해양학, 중생대 지청학의 핵심이에요. 중생대 때는 현무암 홍수가 있는데 그걸 바다에서 일어나는 걸 플래토라 그래요. 대륙에서 일어나는 걸 트랩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로 넘어올 때 일어났던 게 시베리아의 현무암 범락, 그 유명한 시베리안 트랩이요. 유럽, 서유럽 면적만 한 걸 덮었어요. 설사. 그리고 자, 넘만 하면 돼. 이게 구가식물이고 이 중생대에 있던 이 소나무 종류의 구가식물이 자, 전 세계 다 있었는데 뉴질랜드 가면 예, 중생대 때 그 소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걸 카오리라 그래요. 혹시 뉴질랜드 그 편 보셨나요? 저거 현장에 가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그 소나무가 있어요. 카오리 나무인데 이 카오리 나무가 그래서 내가 그 나레이션 다 했는데 그게 땅에 매몰이 돼도 수만 년 돼도 부패를 안 해요. 우리 나무 몇백 년 지나면 다 부패하잖아요. 없어지잖아. 근데 카오리 나무는 질이 굉장히 치밀한데 카오리 나무를 보면 지금 소나무가 똑같아요. 근데 중생대 소나무인데 전 세계 다 멸종하고 그거만 남아 있어요. 뉴질랜드만. 근데 솔방울이 이만해요. 똑같아요. 우리 소나무 솔방울. 그래서 이게 그 카오리 나무가 지금도 그 살아 있는데 그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제 그 백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집 짓는데 얼마만하게 하고 아직도 그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땅 속에 있는 걸 파내요. 아가벤론의 고향. 그리고 그 타탈로스의 아들이 그 펠레폰네스스 이름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가식물들이 그 만종류가 넘는데 이 벽가식물들이 소아시아, 아나톨리아고 요건 다큐멘터리 많이 나옵니다. 저건. 농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이 아나톨리아. 처음에 농업혁명 처음에 그 작물이 뭔지 알아요? 귀리. 그다음에 이제 화강암 문화권에서는 홍산이나 홍산문화 이쪽에서 뭔지 알아요? 조.
그 다음에 나온 게 수수요. 수수, 고랑주. 수수로 갖고 만든 고랑주. 붉은 수수밭. 붉은 수수밭. 그리고 박목월 선생이 젊으실 때 바로 만주에서 큰 그 농장의 그 마름, 그 집사비슷한 게 있죠. 그 역할을 했어요. 그때 썼던 시가 몇 편이 있어요. 꼭 한번 찾아봤어요. 박목월 선생의 북방추색이라는 시가 있어요. 심리 긴 수수밭이란 사이로 그 한복을 입고 그 하늘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북방추색, 북방의 가을의 색깔. 추색.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특산품이 조사지로. 그러니까 인류 어떤 이제 고대 인류가도 이제 토기가 막 대량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이제 농업혁명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잉여 생산물이 수렴한 거예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 그 묻고 남은 그 곡식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신석기부터 인류가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나라도 신석기 유적도 보면요 전쟁해갖고 마을이 불탄 흔적들이 나와요. 근데 구석기 시대는 인류가 전쟁이 없어요. 거의. 문명, 카리타 미노스 문명은 선정 A, 그건 해독이 아직 안 됐고, 요거는 미켈의 문명은 선정 B, 문자, 선정 B 문자는 일부 해독이 됐다 그랬죠. 무슨 내용인지 인쇄라고 찍어놓은 거. 아, 그래요? 우리가 푹 그럼 이제 거대로 가면. 자, 그러면 이제 몽골 쪽에서는 돌골 족들, 투르크 족들은 뭐라 그래요? 돌사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중에 이제 투르크 족이 강할 때는 이제면요, 저 바로 쪽에서부터 카스피해수까지,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 그 대유라시아 그 초원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초기 투르크 족들은 그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돌에다 새겨요. 네, 그걸 사슴 문양이라고 하는데 몽골 박물관을 하면 되게 많아요. 내용은 다 이런 거예요. 적장 목을 몇 명을 쳤다 뭐 이런 이야기죠. 맨날 이런 거죠. 오케이, 자. 아시아도 진짜 이렇게 일부 이렇게 결국 말하면 결국 이런 저 진짜 내가 지금 내주면 사람들이 보면 유럽에는 강들을 보세요. 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큰 산맥이 없어요. 강이 많고 큰 산맥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강국이 있다는 고대 왕국들이 다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 분권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분권화라는 게 결국은 만약에 이쪽에 에게해 섬이 수백 개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 수백 개 쫓겨는 섬 빼고 이 가운데 크레터만한 게 들어있다 이거어요. 그럼 인력선 바뀌었을 거예요. 완전 달라붙어요. 다르면 지금 중국의 해변가에는 타이완하고 하이난섬 큰 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만약 그거에 애기처럼 수백 개 섬이 자라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이야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상호관계. 그래서 간단해요. 이쪽에서 인류 문화가 그렇게 뽑히고 일어난다 하면요. 상호 인터랙션의 경우 수가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됐죠? 배를 넣어줘갖고 한 마리 갈 수 있는 섬들이 수십 개가 가면 됐죠?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분산되고 이것은 보세요. 이거 항상 이쪽에 항상 이야기해요. 이쪽은 큰 산맥이 없어요. 이쪽들은 나인강 이쪽 안에는 독일 이쪽은 안에 못 들어가요. 이야기했죠. 숲다물에. 그래서 숲에 대한 개념도 우리 아시아권은 산, 숲하면 막 수련하고 뭐 마음이 정화되고 이러는데 저쪽은 안 그래요. 가면 뭐 숲에는 마녀가 살아요. 오케이? 너무 살아도 못 올라갔어요. 힘이 없어 못 올라간 게 아니고 30m 이상 되는 몽골랑이 이쪽을 못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뭐가 있다? 마녀, 용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이쪽이 원래 갖고 있던 사고개념이었어요. 우리는 동양에서는 보름 달분, 예. 너무나 이렇게 풍족하고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유럽에서는 보름 달분 좀 괴기스럽고 뭔가 이렇게 불길한 짐도 이렇게 해서 그래요.
문화적 차이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그러니까 이거 먼저 역사 이전에 지리학을 하셔야 된다. 지리학 이전에 지질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박태성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한마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질학을 조금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쪽에서 이제 이업선들 이렇게 이어서 별로 없잖아. 만약 여기가 쭉 옹기종기 있다면 먼저 이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여기다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뱅글뱅글 돌렸다. 그다음 요게 여기서 일어나면 요거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독립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다음 여기서 일어났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야들은 여를 겉도 안 봤지. 요 밑에만 관심 있었지. 그랬죠? 그러니까 주목을 안 받는 쪽에서 뭐가 일어나요. 바로 독일의 모스크바가 그런 거예요. 모스크바가 그 몽골족에 그 200년 치하에 있을 때 모스크바는 쪼매는 시골 동네였어요. 지금 아는 여러분들 루스 이쪽에 노브로드 공국, 그 뭐죠? 키예프 공국, 그게 대장이었어요. 있잖아요. 상당히 거칠잖아.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빗물에 아주 마이크로하게 이루어도 돼요. 땅에 오시도 돼요. 그러니까 지어류는 뭘로 되냐면 L가 조류하고 강합성하는 조류하고 강합성 조류하고 균류가 결합된 공생관계예요. 그런데 이쪽에 공해가 있고 이러면 그 강합성하는 조류가 못 살아요. 그럼 가들이 빠져나가면 이 색깔이 바뀌어요. 회색이나 흰색 쪽으로 가요. 물론 여기는 공해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게 있던데 도시가 이제 환경하는 사람들이 지어류 색깔을 보면 그 지역이 얼마나 그 오염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몽골에 가면 우리 그 회원들하고 전문 사진작가 옛날에 가갖고 지어류만 찍어갖고 그 전시대 하려고 했어요. 진짜 주황색. 박사님 이게 여감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감. 이 여기는 그러면 거의 다 여감이네요. 거의 다 여감. 여감에다가 기본적으로 석회암. 기본적으로 석회암. 지중해 전체를 석회암.